분노하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요즘에 이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이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과거에 촛불 세력이라고 얘기했었나? 촛불 세력이 얘기하는 이게 나라냐 했는데 불과 2년 만에 이게 나라 꼬라지냐는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예? 이게 법무부 장관 인사부터 지금 경제, 정치, 경제, 문화 어느 한편도 말해 제대로 돌아가는 분야가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이게 나라 꼬라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그동안 얘기한 촛불혁명, 예? 촛불혁명이, 예? 아니 촛불혁명 과거에 프랑스 무슨 혁명과 비교된다고 얘기했지만은 이게 촛불혁명가 비교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최근의 일 보면은 참 정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가장 정의와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될 법무부 장관의 편법과 실수로다가 부조리 이루다가 업무된 사람을 임명하는 자체가 이건 완전히 국정의 어떤 상실 그런 걸로 들어가 분투이 터져갖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어떤 분들하고 같이 나오셨나요? 같이 나온 분은 저는 사실 제 자신이, 예? 제 자신이 그냥 주위에서 오늘 가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지 좌파 방송에서는 저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저 스스로 그냥 자신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러시군요. 주변에 많은 친구분들의 성향은 어떠신가요? 친구분들이야 다 좌파 우파 따질 것 없이 국가와 민족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게 과연 이게 대한민국 걱정이 되는 게 이 대한민국도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 대한민국 국호가 과연 몇 년이나 유지될까 걱정이 됩니다. 나랍니까 이게? 예? 지금 북한에서 택한도 막 쏴대도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모 씨 말 한마디 못하고 말이야. 이게 국민들 찾으시면 얼마나 상하게 하는 겁니까? 이게 나라예요? 우리가 무슨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무슨 통치 국가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토께서는 확실하게 뭔가 국민들한테 뭔가 그런 거 보여줘야지. 전체가 좌파 위주로다가 국가 운영을 하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으로 경제 어떤 정책이라든가 모든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 이념 이게 참 계속 유지될까 걱정입니다. 그동안 문재인이 말해왔던 연설이나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거짓말 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투명하고 저도 어제인가요? 사실 국민들의 사실 국정 운영에 대한 분노 이게 지금 사실 아주 극한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의 어떤 전체적인 그러한 이념의 대결을 통합하고 이렇게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내부적으로 싸움을 시키고 말이에요. 예? 이념 분쟁을 조장시키고 꼭 좌파에 대한 이념만 어떤 국정의 어떤 이념으로 삼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국민들의 분노가 저는 표출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다가 과연 이 현재 문정권이 제대로 국정을 끝낼 수가 있을지 참 정말 걱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
지금 사실 세계 자본주의 국가 중에 최저임금을 1년에 27% 30% 오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당연히 이거는 최저임금에 대한 인생에 대한 효과라든가 영향을 분석 안 하고 완전히 선무당식으로다가 경제정책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개인사업자들이 다 파탄된 거 아닙니까?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 정부가 추구하는 무슨 뭐 소득주도 경제니 이건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사실 경제적인 저도 경제학을 전공으로 해서 했지만은 그건 사실 이론에도 없는 거예요. 예? 야 이론에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뜬구름 잡는 이론이에요. 예? 그거는 사실 말하자면 사회주의 이론이죠. 말하자면은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분배를 해서 그거를 소비를 하는 얘기네.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라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랑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꼬라지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사업이 더 잘 되는 게 없어요. 예? 정부에서 얼마 전에 통계에서 발표된 뭐 일자리 뭐 최고라고 공공일자리 빼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단기 고용 빼버린 그걸 뺐을 때 과연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됐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문재인 정권이 참 2022년도까지 끝날지가 참 국가를 위해서 걱정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나오셨어요? 저는 서울? 아닙니다. 충북에서 왔는데 그래요? 참 정말 답답해서 네네. 제 개인적인 사입이 들어서 야 이건 이게 나라냐 해서 제가 분투에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막상 나와서 많은 분들이 나오신 걸 보고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제가 10월 3일 날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는데 참 정말 나라가 걱정이 되네요. 지금 일본에서는 사실 일본에서 언론 매체들이 보도된 거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 사우스코리아 여기가 지금 금융위기가 온다고 난리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걱정 없다고 난리치는데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그 예완에 대한 보유고, 속이는 거겠죠? 예, 예완에 대한 어떤 그 유동성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발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뭐 4천 몇백억에 대한 예완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예와 보유고가 현찰 캐시로다가 보유한 거는 1,000억 불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의 어떤 금융기관이라든가 어떤 무디스라든가 이런 신용 평가 기관에서 보고 있는 한국의 경제 현실을 문재인 정권은 그대로 국민에게 얘기를 해야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1년 안에 분명히 유동성 위기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온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예신도 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유동성 위기가 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서 참 그거는 끔찍하죠. 지금 우리는 이미 1996년도에 1차 IMF를 겪었는데 딱 10년 만에 또 그런 그 위기를 맞았을 때는 정말 저도 항상 그 우려가 되는 게 우리는 외국의 그 난민 베네수엘라의 어떤 그런 그 고통에 또 참 국민들의 어떤 그 참혹한 그러한 그 열차에 탑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그것을 국민에게 얘기를 하고 뭔가 그 현실을 얘기해서 뭔가
앞으로 대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참 그 사실감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잘해주셨다고 그렇게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참 이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참 이 준비가 안 된 게 작년에 그 최저임금 한 19% 가까이 올렸고 또 10% 가까이 올렸지 않습니까? 2년 동안에 한 30% 가까이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이펙트가 시장 경제에 어떤 영향을 전혀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필요하지 뭐냐면 이거 선무당 정권이라 이거야. 전혀 그거에 대해서 대책도 없이 그냥 노동자들한테 야 많이 주면은 좋을 거로 생각했는데 이 시장 구조는 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자, 임금을 주면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원가라든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근로 시간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이 문재인 정권은 그 생각을 못한 거라 이거야. 그래서 이 정권이 참 정말 한심하고 전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구도 저도 기업을 좀 운영하고 있지만은 많이 주고 싶죠. 그러나 그러한 기업이 줄 수 있는 지불 능력 또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경제하든 폐활감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 이 문재인 정권의 2년 동안 그 최저임금 저기는 완전히 포퓰리즘에 의한 그런 그 정책으로 인하고 지금 기업들이 지금 못 살게 또 아우성 치는 거 아닙니까? 다 요번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작년과 올해에 기업에서 해외 투자 명목으로 나가는 게 한 176억 불 된다 그래. 이건 정확한 자료는 제가 저기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국내 투자를 하고 다 예고로 나간 거예요. 근데 도대체 국내에서 뭐가 일자리 창출됩니까? 일자리 창출된다니까 결국 세금 갖고 아르바이트 50대 60대 그밖에 더 있어요. 지금 개인 사업자 1년 동안에 198만 개 200만의 사업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200만의 개인 사업자가 다 죽고 가족도 파탄한 겁니다. 도대체 이런 게 과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이거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경제학 이론에도 없어요. 제가 경제학 전문가예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도대체 소득주도 성장은 이거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사회주의 이론이에요. 그 이론이라는 건 정부에서 세금 받고 국민에다 주어서 분배해서 그런 이론은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존잘수임 이론이에요. 예? 어떻게 말해 이 자본주의 경제사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꺼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참 국민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와서 느낀 거는 야 국민들이 이제 정신을 깨끗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경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야 이제 깨끗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내년 4월달 총선을 대비해서 지금 일각에서 현 정권에 대해서 포퓰리즘 그거를 국민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얼마 던져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환호하고 열호하고 정권을 지지했을 때 대한민국은 3년 뒤에는 없어집니다. 결국에 남미의 베네수엘라의 고통에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참 하나 부탁드렸어요. 정부에서 주는 거 받아 쓰세요. 쓰면서 미래의 대한민국의 후손들 걱정이라 이거예요. 네? 이거 과연
포퓰리즘이 얼마나 강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 답답합니다. 예? 근데 오늘 이쪽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사실 오늘 참 제가 뭐 자주 나오는 것 같은 오늘 나왔다 너무 놀랐어요. 저도 10월 3일 분투이 터져서 나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야, 국민들이 이제 깨었구나. 이제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좌파 언론에서 뭐 대통령 저 지지율 뭐 47%니 예? 막 하지만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 뭐 엊그제 46% 35. 아니 엊그저께 다른 언론 보니까 사실 그 언론 그 조사업체는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하더라고요. 예,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자, 25,000명을 갖다 전화를 해요. 근데 응답률이 5%예요. 그럼 1,500명이에요. 그러면 1,500명이 5%가 거기서 나 지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언론사에서 얘기할 거는 뭐냐면 자,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5% 2만 명 중에 5% 응답자가 지지하는 게 문재인의 어떤 국정능에서 5%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문재인 그 지지율이 46%가 아니고 2만 명에서 조사했는데 5%가 응답했는데 그분이 지지하는 게 5%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자 95%한 사람은 지지다 응답 안 해요. 그러면 그 언론사에서 95%가 왜 응답 안 했는지 출신지는 어떻게 됐는지 성향이 어떻게 됐는지 지역별로 이걸 이 새끼들이 발표해야 돼.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야당의 어떤 그 국회의원들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할게요. 자, 어떤 그 국정에 대한 어떤 그 여론조사 발표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응답률이 30% 이하 또 ARS에 대한 그 조사하는 건 그건 조사를 금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또 도다체 이 그 각 지역별로 소득별로 다 해야 된다 이거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이야. 그러니까 언론을 호도하고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여론조사 업체를 퇴출시키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국민 여러분을 내려가기 전에 최선을 대통령님께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쳐본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님! 여러분의 마음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